고에너지 손상, 에너지가 세게 들어와서 부러지는. 사망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그냥 그 자체로도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낙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다칠 수 있는데,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스크류같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게 살을 찢고 나옵니다. 대퇴골 중간에가 이렇게 부러진다, 뭐 정강이뼈 중간이 부러진다, 이거는 일단은 기초를 바닥에서 제대로 배우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지 속 이야기, 우리 동네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겨울에 뭐 운동 같은 거 좋아하시나요? 저는 스키 좋아하거든요. 요즘에 잘 못 가고 매년 있긴 매년 한데, 가지 않나? 원래 매년 갔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잘 못 가고 있죠. 그래도 애들 때문에 겨울에 이제 주말에 자주 스키장 갔었는데 이제 올해는 아직 시즌을 시작을 못했네요. 원래 학생 때는 스노보드 좋아해가지고 뭐 많이 탔었죠. 지금은 뭐 거의 타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타면 이렇게 많이 다치는 걸까요? 스키를 타면 많이 다치죠. 일단 스키를 이제 초보자 때 보통 우리가 많이 넘어지잖아요. 스키는 사실 넘어지는 활동, 충돌 이런 위험이 높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당연히 또 스피드 자체도 초보자들은 빨리는 안 타지만 빨리 타는 사람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이제 가능성이 좀 높죠. 아무래도 이제 속도와 질량이 아무래도 사람 몸이 경사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면서 속도가 나니까 그냥 그 자체로도 충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낙상이라든지 하는 것 때문에 다칠 수 있는데, 눈이 아무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맨 땅에서 넘어지는 것보단 당연히 덜 다치기는 하는데, 우리나라 스키장이 대부분 강설이잖아요. 슬로프를 자연설이 아니고 인공눈으로 보통 이제 만들어 놓고 정설기로 다져가지고 슬로프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다치기가 아무래도 쉽죠. 좀 단단하고. 그래서 보드 같은 거는 이제 양발이 고정이 돼 있으니까 스키보다 좀 더 위험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같이 양쪽에 강박이 돼 있으니까 이게 분리가 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뭐 돌아가라 그러면은 솔직히 크게 다칠 위험이 사실 좀 더 많을 수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스키보다는. 스키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스키장에서 내려오다 보면 이렇게 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본 적이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리 다리 뼈 중에 이제 길쭉한 뼈들을 장골이라 그러거든요. 긴 뼈들은 비틀림에 굉장히 취약해요. 비틀리면 부러지게 되면 이게 나선형 골절이라 그래서 끝에가 뾰족하게 이렇게 스크류 같이 이렇게 부러지게 되거든요. 그게 살을 찢고 나옵니다. 근데 스키장에서 제일 위험한 거는 사실 그러니까 혼자서 넘어지는 거야 뭐 그런 건데, 사람 되게 많으니까 겨울에 우리나라 스키장 본인이 잘 탄다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본인이 빠른 속도로 내려갈 정도 되면은 혼자서 넘어지는 거 가지고는 사실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게 뭐 점프하고 뭐 이러면은 뭐 다칠 수 있지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막 A자로 이렇게 덜덜거리면서 다른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하고 딱 부딪혔을 때가 아직 그 속도에 의해서 그 사람도 위험하지만 사실 오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튕겨나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제일 심하게 다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얼마 전에, 그래도 몇 년 됐는데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유명 스키장의 상급 슬로프에서 상급 슬로프를 당연하게 탈 수 있는 고급 스키어가 오래 탄 분이 초보자가 뒤에서 덮쳐서 사망하는 사고가 한 번 있었어요. 정작 그 받은 사람은 안 죽었고 받친 사람만 죽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스키를 탔을 때, 제 중학생 때 이제 형들이랑 갔거든요. 아는 형들이랑 엄마 친구 아들들이랑 이제 갔었는데, 아기가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아기가. 저는 이제 어떻게 피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넘어졌거든요, 일부러. 완전히 굴러서 그때 이제 어깨를 땅에 찍었어요. 떠서 어깨를 찍고 이렇게 튕겨 나갔는데, 처음 가서 첫날에 어깨를 다치고 2박 3일 동안 콘도에서 누워 있었어요. 구독! 정형외과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병명으로 증명할 수 있는 또 다른 다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예 스키 이름이 붙어있는 그 외상도 있어요. 스키어 썸이라고. 스키를 타는 스키어는 폴을 짚죠. 이게 폴을 짚는 것도 이제 기술이라서 이거를 탁탁 찍으면서 이제 원래 스키를 턴을 하는 그런 건데, 이제 제대로 배우면 폴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 폴을 쓰면서 폴을 이제 잘못 썼을 때 생기는 엄지손가락에 손상. 폴이 이렇게 끼고 다니니까 네. 이게 이제 넘어지면서 이게 탁 꺾이면 요쪽 엄지손가락 두 번째 사이에 있는 측부인대가 끊어지는, 그게 스키어 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손가락에서 인대가 이 짚는 쪽이 중요해요. 사실 여기는 끊어지면 안 되지만 어쨌든 끊어져도 좀 난데, 이쪽은 끊어지면 물건을 집으면 여기 불안정성이 생겨서 손이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원래 좀 중요하거든요. 스키를 타다가 넘어지는 그거를 이름을 따서 스키어 썸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스키 탄다고 생기는 것보다 그냥 뭐 넘어져서 생기는 게 많지만 이제 그 이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테니스 엘보 같은 거죠. 테니스 엘보는 테니스 치다가 생긴 경우가 많지 않다.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좋아요. 어떤 게 많았어요? 그때 많이 올 때. 골절이 제일 많아요. 골절. 네, 골절이 많죠. 골절. 제일 당연히 뭐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장 위험한 거는 머리를 다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헬멧 안 쓰고 스키 타는 거는 헬멧 안 쓰고 오토바이 타는 거랑 비슷한 느낌입니다. 근데 다치면 머리는 이제 정말 심각하게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꼭 써야 되는 거고. 팔다리 골절도 손상을 좀 따지면 고에너지 손상, 에너지가 세게 들어와서 부러지는 골절하고 저에너지 손상, 그냥 뭐 손을 짚거나 걸어가다 넘어지거나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대퇴골 중간에가 이렇게 부러진다, 뭐 정강이뼈 중간이 부러진다, 이거는 걷다가 넘어지긴 좀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런 좀 고에너지 손상이 좀 많아요. 스키나 보드 탔을 때 아무래도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에서 이렇게 심하게 뭐 부딪히면서 날아가서 떨어지거나 그러면서 그 대퇴골 허벅지뼈 이런 게 뭐 가운데서 부러진다든지 정강이가 부러진다든지 아니면 뭐 상완골 위팔이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이런 게 그냥 일상적으로 미끄러운 데를 보행하다가 부러지면 대부분 이게 손목, 발목 이런 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큰 뼈에, 긴 뼈에 장골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골절되거나 그런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알림 설정? 뒤로 넘어지든 뭐 옆으로 넘어지든 아니면 손을 짚어라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안 타야지. 항상 사고가 이제 가장 흔한 이유가 안전수칙 또는 그런 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로 일단 리프트를 타기 때문에 발생을 하거든요. 스키든 스노보드든 간에 바닥에서 좀 구르고 좀 고생을 한 다음에 리프트를 타야 돼요. 네, 그거가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안전수칙 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죠. 뭐 스키는 뭐 타면 어떻게 넘어져라, 뭐 속도가 너무 나는 것 같으면 뭐 더 저쪽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기초를 바닥에서 제대로 배우고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연습을 하고 슬로프에 올라가면 사고 날 일이 사실 별로 없죠. 그래서 사고가 나는 가장 제가 생각하는 큰 원인은 까불어서 맞아. 만용이죠, 만용. 이제 자기의 실력을 약간 과대평가하고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있잖아요. 그 도전 정신과 모험 이런 게 이제 부상의 또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잖아요. 본인을 이제 안전을 생각해서 주의 깊게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구독! 이 겨울에서 제일 재밌고 많이들 즐기시는 게 이제 스키장에서 하는 스키, 보드 뭐 이런 것일 텐데 어쨌든 이번에 많이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를 즐기시는 게 내년에 그 후년에도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서 더 잘 타실 수 있으실 테니까 아무튼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겨울 스포츠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